이건 선거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CNN이 감탄한 한국의 개표 방송과 국민의 품격. 혹시 여러분께서는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미국 CNN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전 세계 방송국들이 한국의 선거 방송을 배우려고 몰려드는 상황을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개표 방송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CNN 인터내셔널 다큐멘터리 팀의 데이빗 클락입니다. 12년 동안 세계 곳곳의 정치 현장을 취재해왔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6월 CNN 애틀랜타 본사 19층 회의실에서 편집장 마이클 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빗, 한국 대선 개표 방송이 또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웃었어요. 개표 방송이 뭐 대단하다고요. 미국 선거 방송은 앵커가 차분하게 결과를 전달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PD 회의실에서 본단 30초짜리 영상은 제 상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게임이 나오고 후보자가 점프를 해요. 대체 이건 뭔데 조회수가 900만이나 되는 거죠.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선거방송이야. 이 동료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치를 게임으로 본다는 거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24만 명, 유튜브 댓글 5만 개, 해외 언론사 취재진 200명.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어요. 저는 바로 취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이게 다큐멘터리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 언론의 편견대로라면 한국 정치 문화는 딱딱할 텐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마침내 제가 찾던 방송국이 보였어요. MBC 상암동 사옥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선거방송 제작팀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개표방송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다. 그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거방송 프로듀서인 김영희 팀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정치를 즐거운 상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말이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구나 싶었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진우 팀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1초의 딜레이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픽은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돼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작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게임처럼 보이던 연출은 알고 보니 수십 대 서버와 수백 명의 인원이 만들어낸 정보의 예술이었거든요. 화면에 갑자기 오징어 게임에 그 유명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나타났어요. 후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애니메이션이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게 정말 선거방송이야.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게임을 통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달고나를 성공적으로 뽑아낸 후보는 경제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의 멘트와 함께 복잡한 경제 지표가 달고나 모양으로 시각화됐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천재적인 발상이구나 싶었거든요. 딱지치기 게임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보자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딱지치기를 하면서 각 지역의 득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우세 후보가 결정되는 방식이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압권은 랩 배틀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의 합성 애니메이션이 랩으로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경제를 살리겠어요. 요요요.
일자리 100만 개 만들어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기술 담당 이수진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후보자 얼굴 합성에만 3개월이 걸렸어요.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와 입모양을 위해 수천 장의 사진을 분석했거든요. 저는 경악했어요. 이건 그냥 방송이 아니야. 전략이고 교육이고 문화야. 박진우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재미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요. 특히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은 젊은이들의 반응으로 가득했어요.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오징어 게임으로 공약 설명하는 거. 천재적이야, 이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충격이 있었습니다. 투표율이 79.4%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 대선은 66%도 넘기기 어려운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20대, 30대의 투표율이었어요. 무려 8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이지현 씨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서요. 투표 안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친구들끼리도 서로 물어봐요. 너 투표했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하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투표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거든요. 직장인 박민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투표 시간 보장해주고 상사도 먼저 물어봐요. 투표하고 오라고요. 늦어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 회사에서는 투표 때문에 늦으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태현 군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18살 되면 바로 투표할 거예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민주주의는 참여해야 지켜진다고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 교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선 투표는 선택이지만 여기선 책임이더군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미국 젊은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할까? 왜 한국 젊은이들은 이렇게 적극적일까? 투표소에서 만난 20대 김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바꿔야죠. 기성세대한테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카페에서 만난 30대 주부 최유진 씨의 말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참여해야죠.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7살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커서 투표할 거야.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60대 어르신 이철수 씨의 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니까 보기 좋아요. 우리 때는 무서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MBC 방송센터에 도착했을 때 제작진은 모두 긴장하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축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늘 밤 웃을 준비 되셨습니까? 카운트다운 영상이 시작됐어요. 김구 선생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서 BTS RM의 연설,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수상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치, 문화, 역사, 미래가 한데 섞여 있었어요. 3분짜리 오프닝 영상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정치를 이렇게 멀게만 만들었지? 마라토너 이봉주가 전국을 달리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어요. 강원도 설악산에서 시작해서 부산 해운대까지 각 지역의 개표 결과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8도의 음식으로 지역 개표 결과를 설명하는 것도 신선했어요. 경상도는 안동찜 닭으로, 전라도는 전주 비빔밥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선거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조현용 앵커가 말했어요. 오늘 밤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밤입니다. 정말로 그렇더군요. 4시간 만에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부정 논란도 싸움도 없었어요. 전국 1만 4천 개 투표소가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절차로 움직였습니다. CCTV로 전 과정을 녹화하고 정당 참관인이 필수로 참여해요. 모든 게 공개된 상태에서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개표소에서 만난 공무원 이민호 씨는 말했어요. 우린 결과보다 신뢰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숙연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선거 후에도 몇 주씩 논란이 계속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수십 년간 시스템을 개선해 왔어요.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그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MBC의 당선 예측 시스템 적중 2025도 놀라웠어요. 개표율 0.3%만으로도 당선자를 정확히 예측해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의 결과였죠. 한국은 선거 전 18시간 동안 모든 예측과 출구조사를 금지합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구도 이길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민들은 SNS에 투표 완료 인증샷만 올릴 뿐이었습니다. 분석 대신 참여, 승부 대신 책임이었어요.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러운 미국 정부를 멈추었더니 진짜 선택이 보인 한국. 불과 6개월 전 계엄령이라는 위기를 겪었던 한국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MBC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팩트를 전하며 신뢰를 지켜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도 MBC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앞에서 중계를 계속했습니다. MBC 기자 김준호 씨가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왜 기자가 됐는지 깨달았어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MBC는 최근 조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CNN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에 적은 문구는 단 하나였어요. 정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스토리를 가장 아름답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정치를 숫자로만 보여줬어요. 이제 이야기를 담아야 해요. 그날 CNN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겠네요. 한국에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컵에 적힌 정치 풍자부터 BTS 포토카드로 인증샷을 찍는 투표 문화까지 한국 곳곳에서 발견한 민주주의 문화는 정말 신선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딱딱하고 지루한 제도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의 미래예요. 정치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정치야말로 더 강하고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기술, 문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이루어진 진심의 무대였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의무가 아니라 축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치를 더 재미있게,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의 개표 방송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